회사에 돈은 없는데 이익여금 많이 쌓여 있고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미처분 이익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를 왜 다들 안 하시죠? 당연히 다 하셔야 되시는 건데. 괜찮아. 내가 세무조사도 받았는데 별로 없이 끝났어. 안녕하세요. 대표님들의 슬기로운 생활을 안내하는 내비게이터 정은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대표생활 해결사 범승규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생각만 해도 흐뭇해지는 기업의 이익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처분하지 못한 이익, 저도 그런 이익 너무나 갖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뭐 차근차근 쌓여서 이걸 갖다가 개인화도 시키고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 사업하시느라고 이런 잉여금을 계속 쌓아놓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네요. 이 미처분 이익 잉여금에 대해서 세무사님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네. 그 기업이 영업 활동을 하면서 돈을 벌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이익이 돼요. 그게 이제 단기에 벌었다. 그러니까 오래 번 돈을 우리가 단기 순이익이라고 해요. 예, 그러죠. 단기 순이익이 처분되지 않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배당을 처리하거나 이러지 않고 이제 그 다음 연도로 유보해서 넘어가게 되면 네. 그런 거를 이제 미처분 이익잉여이라고 해요. 네. 이월된 거. 이익잉여을 이제 이익이 이월됐다. 네. 그래서 이익잉여금, 잉여금 쌓여 있다. 뭐 네, 이렇게 네.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실질적으로 미처분 이익잉여이 회사에 돈이 있으면 네, 문제가 네. 되진 않아요. 근데 네. 이제 돈이 만약에 없다. 실질적으로 이익잉여금이 있는데 돈이 없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약간 의아하실 수는 있는데. 그럼요. 네, 의아하실 수는 있는데 이제 현금성 자산으로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영업비긴 한데 약간 비용 처리가 되게 애매한 부분들을 그렇죠. 이제 대표님들이 빼서 쓰시다 보면 그냥 가지급금, 부실 자산이에요. 가지급금은 사실은. 가지급금이나 혹은 자산을 샀는데 실질적으로는 불용 재고들, 불용 상품들, 뭐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회사에 돈은 없는데 이익여금 많이 쌓여 있고 그렇죠. 이익여금 많이 쌓여 있는데 자산은 없고 이런 경우에는 미처분 이익이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미처분 이익 잉여금들이 이제 차근차근 쌓여서 실질적인 돈이어서 그거를 본인들이 차근차근 가지고 나간다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맞아요.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이거 계속 쌓아놓으시다가 부실 자산에 네. 현금도 없고 네. 문제가 돼서 결국 저희 같은 컨설턴트들한테 연락이 옵니다. 네. 이거 해결 좀 해주세요 라고. 그러면 그렇게 갑자기 엄청나게 많은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쌓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저희도 너무 어떻게 이거를 처리해야 되나 고민이 굉장히 많이 네,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솔루션 중에 하나인 이익 소각에 대해서 이번에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예, 이익 소각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네. 근데 이번 편에서는 저희가 이익 소각에 대한 개념을 다른 방법도 있지만 네네네. 말씀을 드리자면 이익여금 자체를 주식으로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식을 회사에다가 판매를 하고 그 회사에 판매한 주식을 가지고 이익잉여금과 대체를 시키는 방법. 그러니까 소각이라고 하면 이익을 줄이고 자본을 조금 없애는 방법.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익잉여금이 많아지면 회사의 가치가 약간 상승한 케이스예요. 네, 그렇죠. 회사가 상승하면 아무래도 이 주식 가치도 같이 높게 평가가 되죠. 평가되거든요. 네. 그러면 주식 가치가 높게 평가됐기 때문에 대표자들이나 혹은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 가치가 높으면 그거를 회사에 팔아서 소각을 하게 되면 이익과 상계하게 되면 네네. 아무래도 내가 가진 자본금보다 이익이 많이 사라지는 효과가 발생이 되죠. 네, 그렇죠. 그럼 한꺼번에 좀 그 이익을 없애버리는 효과가 있기는 하겠네요. 네. 그러면은 이거를 왜 다들 안 하시죠? 당연히 다 하셔야 되시는 건데 여기에는 또 이면에 뭔가가 있을 것 맞아요. 같다는 생각이 좀 네. 들기는 하는데 조금 네.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이익 소각이 이제 많은 분들이 하는데 고민이 있는 게 뭐냐면 한 번에 어쨌든 많은 금액을 없애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 하시는 방법 자체가 약간 세금을 어쨌든 줄이기 위해서 그렇죠. 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다음에 그 과세 강국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탈세하는 거 아니야? 많은 금액을 내지 않고 그냥 이익을 처리해버리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절차상 그리고 법에 정해져 있는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냐 안 위배되냐를 굉장히 검토를 많이 하게 돼요.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되겠죠. 세무조사를 받으면 어떤 부분은 그냥 넘어가는 케이스가 있고 어떤 부분은 그냥 과세를 다 때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야 그거 하지 마. 문제돼. 나 완전 맞았어. 맞아요, 이렇게 하시는 맞아요. 경우가 있고 네, 맞아요. 어떤 분은 야 그거 진짜 좋아. 괜찮아. 내가 세무조사도 받았는데 별 없이 끝났어. 이게 이제 양면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잘 끝났다고 하고 어떤 분은 잘 못 끝났다고 하니까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차가 중요하고 그렇죠. 전문가의 지식이 중요하고 방법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이익 소각을 한다. 하면 절세되고 그리고 내 미처분 이용도 사라지고 가지금도 뭔가 정리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주의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맞아요. 세무사님들이 의견이 이렇게 양면으로 다 갈리더라고요.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오늘도 이 이익소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좀 여러 가지 저희들도 고민을 좀 하게 됐었는데요. 네. 뭐냐면 절차나 그리고 이 이익소각 이후에 그 소각된 이익이 어디로 흘러가냐 하는 이 모든 것들의 맥락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처리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면 괜찮겠구나 라고 처리가 됐을 때 비전문가들이 뭔가 가이드를 해서 처리가 됐을 때는 회사의 그 경영 자체가 흔들릴 정도의 세무조사가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솔직히 이익을 가져갈 때 네. 세금 다 내면 회사에 있는 돈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왕이면 돈 다 내고 가져오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절세하는 게 네, 맞아요. 가장 좋잖아요. 대표님 힘들게 버신 돈 세금으로 또 다 내게 되시면 너무 속상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익 소각을 할 때 절세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전문가들하고 조금 면밀히 상의를 하셔서 정확한 절차 하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이익 소각 후에 또 소명도 다 가능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범승희 세무사님은 이익 소각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안 좋다고 생각하세요? 하는 게 필요하죠. 어떤 회사는 하는 게 꼭 필요하고요. 네. 어떤 회사는 하지 않아야 되는 것도 있고 그때그때 다르긴 해요. 저번 또 시간에 피해가네. 또 피해가시네. 네. 또 피해가시네. 근데 검토를 하긴 해야 돼요. 진짜 네. 이거는 이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함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일단은 가장 많이 하시는 게 배우자를 통한 뭐 증여하고 네. 혹은 자녀를 통해서 증여를 하고 이익 소각하는 방법을 많이 쓰세요. 왜냐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차익이거든요. 네, 맞아요. 이제 차익이 생기면 세금이 있듯이 우리가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이거를 이제 회사에 양도하고 그리고 소각하는 형태가 결국에는 이 취득가액을 높이기 위한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처음에 주식 취득할 때는 굉장히 낮은 가액에 취득을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매도한다, 회사에 매도한다. 그럼 결국에는 의제배당에 문제가 생겨서 세금을 많이 내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주식을 1억어치를 갖고 있는데 그걸 회사에 5억에 팔아요. 그러면 차익이 벌써 4억이 나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건 4억이 나는데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무조건 내야 된단 말이에요, 원래는. 그렇죠. 근데 배우자에게 만약에 증여를 했다. 그러면 1억이 지금 시가이 5억이 되는 거예요. 5억이 된 상태에서 회사에 팔았다. 그러면 이 4억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있는 근거는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취득가액이 올라갔기 때문에 의제배당이나 양도소득세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데 다만 이제 그 부분, 이제 취득가액이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 이게 배우자한테 진짜 실질적으로 증여가 됐느냐. 그렇죠. 이게 핵심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익 소각을 할 때 여러 가지 그 절차들이 필요한데요. 정확한 절차, 세법에 위배되지 않는 내용으로 진행을 하신다면 문제는 없는데요. 그 이후에 사후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컨설팅과 꼼꼼한 체크가 필요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저희가 보여드리는 전화번호로 자세한 상담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혼자서 함부로 비전문가들한테 컨설팅 받아서 진행하시면 기업의 경영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점 꼭 대표님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이익 소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좀 들으시길 원하신다면요. 자세한 상담 문의 저희 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자세히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익 소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세무조사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가 발생이 되었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네. 해놓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